라펜스버거. 지금 정말 꼴보기 싫은 인간인데. 브래드 라펜스버거는 지금 조지아 주의 국무장관입니다. 주 국무장관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요. 하나는 그 주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모든 기업들에 대한 관리, 그 서류철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선거입니다. 선거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한 업무죠, 사실은. 근데 조지아주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지적과 증언, 자료, 증거 이런 것들이 수없이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덮어놓고 있는, 덮기만 하고 아무 문제 없다, 덮어놓고 아무 문제 없다, 조사해라, 조사할게, 아무 문제 없다,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라펜스버거가 자신이 불법 투표용지 수집에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부 고발자를 겨냥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장을 발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불법 투표용지 수집, 이게 이제 밸럿 하비스트라고 해서 원래는 본인이 투표하는 투표용지는 본인이 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투표용지를 막 여기저기 수거해가지고 추수꾼이 추수하듯이 막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투표용지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밸럿 박스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런, 과연 그 과정 중에 부조리가 있지는 않았겠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내부 고발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돈 받았다. 내가 밸럿 하베스트 하면서 돈 받았다. 밸럿 하베스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심각한 거에 어떤 게 있냐면은 도둑질이 있습니다. 도둑질.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집으로 우편 투표용지가 집으로 왔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우편함에서 자기 게 아닌데도 그냥 막 훔쳐가지고 모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집 주소와 이름 같은 거는 얼마든지 알아보면 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소 이름은 다 그 사람 이름으로 해놓고, 그리고서는 사인 대충 해가지고서는 해서 투표한 거로 불법 투표죠. 엄청난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중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유권자 등록을 본인이 대신 해주고, 본인이 대신 유권자 등록을 저 사람 이름으로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투표용지가 나오면 본인이 또 대신 투표도 대신 해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다 불법이고,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원하는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목적 하나로 이걸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서 사례를 받았다,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수천 불의 돈을 받았다라는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줬더니 수천 불 주더라라는 증언이. 이걸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장을 발부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2020년 선거에서 불법적으로 투표용지를 수거했을 수 있다라는, 민주당이 그렇게 했을 수 있다라는 의혹이 아주 전면적으로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수사하겠다. 여태까지는 부정선거 계속 없었다라고 계속 부정선거 없다. 아니,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 밑에서 쓱 꺼내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나오고 막 개표하는 그 스캐너에다가 두 번, 세 번 똑같은 용지를 두 번, 세 번 집어넣는 이런 영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근데 실제로 문제되는 게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부패해도 너무나 부패한 정치인으로 지금 공화당 내에서는 지목하고 있는 인물입니다만은, 본인이 지금 당장 주 국무장관 선거를 11월 달에 치러야 되니까, 당장 11월까지 갈 것도 없고, 당장 5월 달에 예비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요. 예비 선거 5월 달에 치르려면은 그 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공화당원들한테서. 공화당원들이 지금 라펜스버거 그러면은 완전히 라이노 중에 라이노, 완전 corrupt politician이, 정말 부패한, 그리고 스테이시 에이브람스한테 놀아나고 있는 꼭두각시, 그런 그 조지아주 공화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이미지가 굉장히 팽배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다시 재선 가도에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 조지아주 선거는
약간 좀 그 조지아주의 예비 선거가 좀 특이한 모양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은 그 주지사와 부주지사 그리고 주 국무장관 이게 이제 탑 3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넘버 4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주 법무장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도와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주 전역을 상대로 캠페인을 펼쳐야 되는데 각자 따로따로 주 전역을 상대로 캠페인을 펼친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가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선거 운동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다 팀을 이뤄서 뭉쳐서 다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느 주를 보나 뭐 대부분 이제 이 멤버들은 그렇게 선거 운동들을 하게 돼 똘똘 뭉쳐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보통은 주지사를 공화당을 찍는 사람들은 그냥 나머지도 부주지사도 주 국무장관도 전부 다 공화당. 민주당 주지사 뽑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민주당. 그러니까 주지사에 따라서 딸려가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지아주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주지사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데이빗 퍼듀 후보보다 오히려 지금 현직 주지사로 있는 라이노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오히려 더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더 점수를 받고 있는 그것도 상당히 좀 차이가 나게 한 10% 정도 차이가 나게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공화당원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일을 잘하지 않았느냐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전히 딱 하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조사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브랜스퍼거 자기랑 같이 한 통 속에 한 팀으로 있는 라펜스퍼거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니까 담당자인 국무장관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별 힘이 없어요. 이러고서는 좀 뒤로 한 발 빠졌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너는 라이노다, 용기 없는 사람이다, 별의별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막상 다음 주지사 후보로 공화당 후보 누굴 내보낼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는 브라이언 캠프가 스테이시 에브람스를 만났을 때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브라이언 캠프가 밉더라도 데이빗 퍼듀가 나와가지고 스테이시 에브람스랑 싸우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차라리 캠프가 계속 싸우는 게 더 낫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국무장관은 얘기가 다른 겁니다. 국무장관 자리는 지금 라펜스퍼가 계속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좀 특이한 모습입니다. 근데 라펜스퍼거하고 이 지금 뭐 크리스 카르도 그렇고 법무장관도 그렇고 부주지사는 뭐 선거 출마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브라이언 캠프도 그렇고 이게 얽혀 있으니까 한 통속이니까 도미니언 기계 투표 기계를 조지아에 들여오는 그 계약을 했을 때 거기에 서명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 얽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지금 브라이언 캠프 입장에서는 라펜스퍼거가 일종의 계륵같이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버릴 수도 없고 끌어안을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캠프는 캠프대로 지금 당장 트럼프가 지지하는 후보하고 버거운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라펜스퍼거는 자기 입장에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아닌 겁니다. 사실은 브라이언 캠프라든가 뭐 제프 덩컨이라든가 크리스 카르라든가 이런 다른 조지아 주의 리더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어서 같이 캠페인을 이끌어 나가야 그래야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지금 뭐 공화당 내 분위기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 도움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죠. 라펜스퍼거를 도와줬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욕을 먹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가 지금 이 문제를 헤쳐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국무장관 자리를 계속 하려면 헤쳐나와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조디 하이스라는 연방 하원 의원을 라펜스퍼거 상대로 지금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디 하이스를 상대로 해서 본인이 이기려면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 조지아주 공화당원들의 마음을 쥘 수 있는 행동을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아마도 그러한 입지적인 요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사하겠다라는. 근데 솔직히 저는 믿을 수가 없다. 왜? 예전에도 문제들 제기하면 수사하겠다 조사하겠다 해놓고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수사를 해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뭐 몇천 개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딱 몇 개밖에 안 나왔다. 나머지는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발표를 매우 성의 없게 덮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2020년 대선과 관련해서 진짜 여러 차례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이걸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팍스라든가 뭐 MSNBC, CNN 뭐 이런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이라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는 옛날부터 계속 그래왔으니까 못 믿겠어. 이놈, 나쁜 놈. 뭐 이랬는데 지금 전해드리는 이 소식은 저스트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저스트 뉴스의 TV쇼인 리얼 아메리카 보이스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펜스버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는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소환장을 받기 위해 새 의장 선출을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일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 선출이라는 절차가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 뿐이지, 행정적인 일 때문에 지연된 것 뿐이지, 조사를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라펜스버거의 대변인은 수사팀이 2020년 11월 총선과 민주당의 연방상원 통제권을 준 2021년 1월 5일 결선 투표에서 제3자의 투표용지를 모은 대가로 수천 달러를 지불받았다고 폭로한 내부고발자, 익명의 내부고발자. 한국에서는 익명할 때는 주로 홍길동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미국에서 자주 쓰는 그 익명의 제보자 존 도우, 존 도우가 그런 폭로를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그런 폭로를 했냐면 트루더 보트라는 그 선거 감시 단체에다가 내부 고발자가 그런 폭로를 합니다. 내가 사실은 2020년 대선하고 그 다음에 1월 5일 날 그 연방 상원 선거 조지아주의 상원 선거 결선 투표 갔을 때 그때 투표용지 막 모아다가 주면서 몇천 달러 받았다. 이게 이제 폭로를 한 것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라펜스버거 쪽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 신원을 밝혀라입니다. 신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제 소환장을 내야 되겠다. 근데 그 소환장을 내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것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새 의장이 비어 있어서 새 의장을 선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하고 이걸 하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얼버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펜스버거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요. 이 투표용지에 수확하는 거, 추수하는 거, 밸럿 하비스팅을 금지했던 것이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거 금지시켰다. 내가 취임하자마자 우리는 투표용지의 수집을 금지했다. 그것이 심각한 주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 당신의 투표용지에 손을 대야 될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밖에 없다. 아니면 선거관리 공무원이 이제 뭐 절차상 그걸 만지작거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우리는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지만 신원 미상의 남자에 대한 소환장을 받아야 된다. 그가 돈을 받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 누구에게서 그런 돈을 받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린 돈을 쫓아가서 진상을 파헤칠 것이다. 그 돈 받은 걸 추적하면, 그러면은 그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나온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거기에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소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고발 해가지고, 기소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말한 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그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는 노력은 반드시 다시는 이러한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예방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위스콘신주의 그 마이크 게이블먼 전 대법관이 밝혀낸 문제들에 또 보면은 밸럿 하베스팅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양원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눈이 어두워가지고 글자도 잘 보이지도 않고 이번에 누가 출마했는지도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할머니 이번에 누구 찍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던 말던 지들이 알아서 막 만들어가지고 대리 투표를 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밸럿 하베스팅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런 것들 다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요.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뭐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좀 더 저희가 지켜보고 추가되는 소식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나중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주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상당히 보수적인 주를 만들어서 살기 좋은 주로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켜 놓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공화당 내부에 있는 부패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거죠. 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